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잘못 사는 이유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맞는 말인가.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생각해야 한다.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도 영원히 직장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인생의 의미,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즘 역설이란 단어에 꽂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인 말이나 격언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최근 니체 관련 책을 읽다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운운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즐거운 사람은 인생의 의미 따윈 물어보지 않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가 그것입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 불만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물입니다. 인내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낙타는 사회 가치와 규범을 절대적 진리로 알고 무조건 복종합니다. 사자는 한 단계 진일보합니다. 기존 가치에 의문을 품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기존의 가치와 의미는 무너뜨렸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무기력과 우울한 나날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회복한 상태를 아이의 정신으로 부릅니다. 아이들은 삶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놀이처럼 즐길 뿐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재미가 사라졌지만 계속 놀이를 해야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재미난 놀이로 여겨지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삶이란 놀이를 즐길 뿐입니다. 삶의 의미를 자꾸 묻는 것은 삶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그런 물음이 제기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미있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의미에 대한 질문은 어떤 이론적인 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삶을 변화시킬 때만 해결 가능합니다. 산을 오를 때 의미를 묻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이 좋으니까 오르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질문 대신 삶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행복이란 시를 쓴 천상병 시인은 본능적으로 이런 기쁨을 알고 즐긴 사나이입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 더 없고 어린아이를 보세요. 끊임없이 웃고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까불고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너무 심각합니다. 입꼬리를 잔뜩 내리고 인상을 쓰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진 듯합니다. 알고 보면 심각한 일이 별로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인 덕분에 생활비 걱정이 없는 것도 애가 없는 것도 행복입니다. 막걸리 한 잔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행복의 적은 너무 많은 욕심입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 중 수면제 없이 잘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천상병 시인처럼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뭔가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사색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근데 혼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어딘가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자꾸 약속을 만들고 모여야 안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그룹이든 속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꾸 그런 모임을 만듭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요? 괄목상대란 말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상대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괄목상대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운동하지 않고는 몸을 만들 수 없듯이 독서 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매일 독서해야 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괄목상대란 말의 유래 자체가 바로 책입니다. 무식했던 여몽이란 사람이 공부하라는 친구의 충고를 받은 후 매일 책을 읽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독서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서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흐른 후 큰 차이가 납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쓰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정리되고 차분해집니다. 모두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 좋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쉬운 일을 정작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간 부족 때문입니다. 운동을 못하는 것도, 책을 읽지 못하는 것도, 글을 쓰지 못하는 것도 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요?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운동하고 책을 읽겠다는 생각 이전에 여기에 우선으로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만큼이나 혼자 있는 시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종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남산만한 배를 미워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애들은 잘 때 잘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혼자 있을 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 배우고 느낀 것을 혼자 있으면서 소화해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시간만큼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나는 시간을 즐깁니다. 사람들을 만나 밥을 먹고 근황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 그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시간이 좋긴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듭니다.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갈 때가 그렇습니다. 계속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 듭니다. 주변을 의식해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난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난 빈 시간을 좋아합니다. 강의나 약속이 없는 날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보낼지 혼자 궁리를 많이 합니다. 혼자 산에도 올라가고 운동도 하고 영화도 봅니다. 혼자 밥도 먹고 서점에 들어가고 찻집에 들어가 글도 씁니다.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도 살핍니다. 세상에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깜빡 잊고 있던 일도 떠오르고 써야 할 글의 소재가 생각나고 보고 싶은 친구도 생각나고 반성도 하게 되고 미래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옆에 있는 나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마치 구회의원 출마를 앞둔 사람 같습니다. 바쁜 것과 유능한 것을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중은 주중대로 바쁘고 주말은 어딘가로 꼭 놀러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가만히 있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뭔가 속이 허한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진지하게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계 속으로 도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얼마나 자주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가요? 혼자만의 시간에 무얼 하는가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권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독의 역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외로움을 느낄까요? 바로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활발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나를 보게 됩니다. 남들은 잘 섞여 웃고 떠드는데 잘 섞이지 못하는 나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고독이 밀려옵니다. 군중 속 고독이란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대신 혼자 있으면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고독의 역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용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한근태님의 인생은 역설의 역설이다입니다. 이 책은 역설에 관한 책입니다. 역설은 글자 그대로 의도와는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걸 명쾌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 강직한 사람은 약간 구분 듯 보입니다. 강직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별거 아닌 일에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을 꺾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리숙해 보입니다. 고수는 함부로 나대지 않고 초보자처럼 보입니다. 고든 나무는 먼저 베이고 단샘이 먼저 마른다는 뜻의 직목선벌 감천성갈이란 말도 역설을 통해 진리를 알려줍니다. 진리는 역설 속에 존재하고 홍수 때 귀한 것은 생수이고 정보 시대에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은 진짜 정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은 무엇에 몰입해서 즐거운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낙타로 살면서 순종할 때 또한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낙타로 사는 줄만 아니까요. 그 길에 성실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 고민은 낙타에서 사자, 사자에서 어린아이가 될 때 생기지 않나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질문 대신 삶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미있게 사는 것 말입니다. 이 책의 차례는 역설의 미학, 한계가 디딤돌이다, 반대에 감사하자, 이기려 하지 말자, 모든 진리는 역설적이다. 총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역설의 미학 중에서 일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중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질문 대신 삶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바로 재미있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이다. 행복의 적은 너무 많은 욕심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성장한다. 우선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고요. 이 느낌은 나이에 따라 일상을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미소님들은 최근 얼마나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나요? 혼자만의 시간에는 무얼 하시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